분열, 불안 이런 부분을 저는 안전을 가지고 다 소통과 통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이시자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신 허 교수님을 모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구하시는 분야가 좀 어떤 분야로 많이 요즘 하세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론 뭐 학생들 뭐 강의입니다만 그거 말고 예.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현재 이 안전을 통한 전 국민 소통. 저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참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각종 뭐 안전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참 불안해하시고. 그렇죠. 또 정인이 그 아동학대로 참 저도 보고서 막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진보, 보수 막 어떤 분열. 저는 또, 이런 분노, 분열, 불안 이런 부분을 저는 안전을 가지고 다 소통과 통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안전 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다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요새 이런 안전을 통한 전국민 소통 실천 10칙을 만들고 또 국민 안전 안심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안전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설마 대신에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안전을 생활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 생활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저희가 10가지를 한번 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첫째 우선 뭐 코로나, 뭐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모임 자제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교통입니다.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말고 횡단보도 우측통행. 우리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어린이는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모방 능력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면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 편하지 않은 무단횡단이 내 자녀, 이웃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자녀에게 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횡단보도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또 오른쪽이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건너가자. 화살표도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 작품입니다. 제가 94년도에 행정 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죠.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화살 표시를 해달라고 됐고요. 그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반 정도 건너가서 차와 거리가 가까워져도 이미 이 차는 멈춰 있거든요. 또 보면서 가기 때문에 서로 그만큼 안전한 거죠. 그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시선 지켜주고 또 내가 먼저 양보하자. 사실 저는 운전자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만 갖고 있으면 저는 사고 안 낸다고 봅니다. 그렇죠. 조금 빨리 가려는 그 조급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우리 보행자가 녹색불 들어왔을 때 차가 멈췄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전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거를 약속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1393. 얼마 전에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번개탄을 사갖고 하려는 분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분이 자살하시려는 게 아닌가라고 신고해가지고 자살하시려는 분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 그렇죠. 자살 조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1393으로 신고하면은 바로 그렇죠. 신고해서 그분을 도와주자는 게 바로 1393으로 신고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비상구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노래방, 호프집 가시면은 그렇죠.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 비상구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기 운동이에요. 항상 이 화재 사고 난 현장에 보면은 비상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열쇠로 잠겨 있든지
아니면 따보면은 막 술박스가 쌓여져갖고 전혀 비상 기능을 그렇지. 못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7번째는 우리 심폐소생술 능력 기르자는 겁니다. 제가 참 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 지난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잠실의 한 유치원에서 이 5대 독자인 5살 아이가 통학버스를 탔는데 이때 인솔교사는 원래 인솔교사의 철칙은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린다. 그렇죠. 가장 늦게 타라는 얘기는 다 아이들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 케어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 확인하고서 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내리라는 건 먼저 내리셔가지고서 아이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인솔교사가 차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5대 독자인 5살 남자아이가 막 통학버스를 타는데 운전자가 뭐가 급했는지 출발 먼저 그냥 급출발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뒤로 벌렁 자빠졌죠. 자빠져갖고 이 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런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이 입을 벌려봐야 됩니다. 아이가 내 심한 충격 이렇게 받으면은 먹은 이물질이 넘어올 수가 있고 기도 막힐 또 기도가 수도 있으니까. 또 혀가 막을 수가 말라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이 입을 벌려보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눕혀서 제거해주고 고개만 뒤로 제쳐주면 아이는 그렇죠. 소생하죠. 근데 인솔교사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11분이 걸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의사가 입을 벌려보니까 아이가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는 이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질식사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막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선생님 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알자는 거고요. 8번째는 우리가 가정에 좀 소화기 비치하고 가스 누출 시 환기 방법을 제대로 알자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 빼놓고 LNG를 쓰는데 이 LNG는 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죠. 세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LPG하고 LNG는 그렇죠. 좀 틀리죠. 창문 열고서 절연물질, 신문지나 방석 같은 거를 위를 쓸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LPG는 가라앉죠. 바닥을 쓸어내야죠. 그렇죠. 프로파는 가라앉으니까. 사실 제가 뭐 이런 강의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이 답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풍기를 켜서 일시다 뽑아버리겠다. 큰일 납니다. 그 가스가 전기 샜을 때 코드 그렇죠. 때문에. 전열기 건드리면은 스파크 현상으로 그렇죠. 뻥 튈 수 있고요. 또 샌 가스가 전기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이 가스 막 샌 거 빨리 배출한다고 정말 전열기구 이렇게 뭐 환풍기를 키거나 켜 있는 거는 빨리 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환풍기에 보면 그거는 유증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요. 거기가 기름때가 묻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혹시나 불이 가스가 있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지식, 결국 안전사고라는 거는 이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우리가 환기 방법, 또 안전점검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바닥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확인하고. 안성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닥이 없어갖고 모녀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좀 황당한 그렇죠. 사고죠. 실제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닥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또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한순간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고라는 거는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이 있거든요. 가령 엘리베이터가 우웅하면서 갱을 낸다든가 열렸다 닫혔다가 반복한다든가 뭐 더 내려간다든가 덜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점검기관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 한번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 거죠. 마지막은 이제 삼필착 운동입니다. 삼필착.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우리가 이 낚시라든가 물놀이 갈 때는 구명조끼, 항상 사고 날 거에 대비하는 이런 걸 현재 지금 제가 이 전 국민 소통하면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별칙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오다 보면 자주 보이는데 그 지게차. 이 네. 지게차 칼날이 참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다닐 때는 칼날 덮개를 씌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여기 나오다가 보행자 쓱 그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거기에 그렇죠. 네. 또 이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차를 또 사고 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칼날 덮개를 씌워놓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칼날 덮개를 빼고 다시 공사하고 끝나면 칼날 덮개 씌우고 이런 게 안전 문화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정도 감수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또 고깃집에 보면은 이렇게 불판 이렇게 집게를 들고 예, 오는데 그러면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예, 그렇죠. 아이가 툭 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불판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통을 좀, 들고 네, 와야죠. 그렇죠. 통을 들고 와서 옆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판 통도 제작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요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을 통한 전국민 소통. 우리 국민들이 설마 대신에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거를 실행으로 옮겨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10가지 사항이나 별점 사항도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실제 별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조금 그렇죠. 세심하게 그냥 예.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지키면 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익히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뭐 불편함도 크게 없을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참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불편하더라도 거를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 내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을 얘기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안전이 아마 제일 클 테고 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놀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생활 안전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재난 안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뭐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재난성은 크지는 그렇죠. 않아요. 재난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예. 뭐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크게 보면 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우리의 어떤 안전문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개선해야 될 부분과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 분야가 있다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생활안전사고, 교통 빼고 예. 거의 한 70%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예, 보통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라고 하죠. 그렇죠. 어린이가 예.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또 어린이가 오랜 시간을 하는 건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가정이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나거든요. 보통 1년에 우리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씩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제일 많은 게 교통사고. 그 다음에 추락입니다. 추락이고, 세 번째가 물놀이 사고, 네 번째가 화재, 또 질식 중독,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데, 사실 이 가정에서 또 추락사고가 좀 많거든요. 보통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베란다 높이를 120cm, 간살 간격을 10cm로 줄이도록 그렇죠. 해놨습니다. 예, 촘촘하게 이제 아이들이 못 근데 빠져나가게. 부모가 무지해가지고 그 앞에다 의자나 책상을 갖다 그렇죠. 놔보세요. 예. 아이는 그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안 보이려는 부분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의 추락사고, 특히 또 뭐 가정에서도 화재라든가 또 질식 중독, 또 지난번에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한순간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베란다 줄에 이렇게 목이 감겨가지고서 질식해서 사망해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동그란 뭐 사탕이라든가 뭐 단추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입으로 맞아요. 들어가고 또 줄이 있으면 이렇게 목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줄도 아이 손에 안 닿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그 곰 인형 있죠. 예. 곰
원래 아이들이 노는 곰 인형의 눈알은 헝겊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 그 단추 곰 형태로 인형이 이렇게. 예, 새카만 단추 형태로 또 이 새카만 단추 그 초콜릿식으로 있어야지만 또 이쁘죠, 곰이. 그렇죠. 그걸로 헝겊 네, 처리하면 네, 안 네.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그 곰 인형의 눈알을 파냅니다, 손가락으로요. 파가지고 먹죠. 예. 그래서 또 비도 막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가정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가정에서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난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설마 생각하면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항상 자기 기준에서 그렇죠. 판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사고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런 사고의 위험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또 교통사고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 교통사고 중에 60% 이상이 보행 중 사망입니다. 이 보행 중 사망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만 제대로 잘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데 결국은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교육을 시켜주려는 마음도 역시 안전의식입니다. 그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슨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과히 이렇게 썩 좋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제 조카가 죽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제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걸 극복하는데 그러나 삼촌인 저도 힘들었는데 우리 형하고 형수님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어린이 교통 안전을 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게 1990년 7월 1일입니다. 제 직장 생활 한 2년 했나요? 그래서 6월 30일 그만두고 어린이 교통 안전을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또 제가 대학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또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공부도 이제 그때 또 본격적으로 그렇죠. 하기 시작하셨구나. 네, 또 뭐 박사도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받았고 이제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30년 오늘이 4월 거의 뭐 한 30년 10개월 가까이 돼갑니다. 제가 좀 오래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80세까지 할 거니까 한 50년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뭐 또 굉장히 하실 일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린이 안전학교도 이제 운영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렇죠. 좀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 그 어린이 안전학교가 뭐 지향하는 어떤 사회랄까? 어떤 뭐 목표랄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사고 줄이겠다. 이건 이제 확고합니다. 어떤 교육 계몽이 그래서 안전 교육만큼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보약은 없다. 보통 맥켄지,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기관이죠. 맥켄지에서 이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은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의식을 바꿔주면, 즉 안전을 생활하도록 해주면은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이 각 지역별로 우리 안전교육 강사들을 많이 양성했죠. 안전교육 지도사라는 그런 민간 자격증도 만들어서 전국에 한 7,800명이 취득을 하셨고, 또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전혀 집합교육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사이버 어린이 안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버상의 어린이 안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교통안전교실, 또 뭐 가정안전교실, 생활안전교실, 학교안전교실 이렇게 교실별로 만들어서 우리 각 이쪽의 전문가분들을 담임 선생님, 또 부담임은 제 대학원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을 또 이렇게 부담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어린이 안전학교를 만들어서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겸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안전 교육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학교가 어떤 사회 기여나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혹시 뭐 자랑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자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1990년부터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교통안전 어머니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엄마는 교통안전 선생님이라는 또 책도 제가 뭐 2권 저술도 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이런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려서 당장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키겠다. 사실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537명이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던 게 2020년 작년에 24명까지 줄었거든요. 참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안전교육 전문 강사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또 저희가 또 우리 교육부라든가 행안부 이런 쪽에 안전생활이라는 교과서도 만들도록 요청을 드리고, 뭐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제가 뭐 비상근 비서관을 한 5년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2003년도 대방초등학교 때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서 이렇게 한번 안전교육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하다가,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이신 분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교육부 장관을 쫙 짜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는 하려고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그냥 했고,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니까, 저 교육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교육을 이 학교에 정식 교육으로 넣어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좀 강화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국어 산수 잘해봤자 뭐 합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육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허기한테 잘못 보이면은 대통령한테 잃는다. 이래갖고 제가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많이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또 잃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뭐 기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자극이 필요하다.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전학교 이렇게 쭉 설명도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니까, 거기에 학생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고, 선생님도 또 어떻게 거기서 선생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 우선은 12개 안전교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교통안전하고 가정안전은 제가 맡고 있고요. 또 각 분야의 우리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이 각 안전교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기 때문에 학생 모집을 할 거예요. 현재 지금 0, 3세반, 4, 5세반, 6, 7세반,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좀 6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9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그럼 영화부터? 이제 결국 0, 3세반이는 우리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교육의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자녀가 또 내 제자가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고 그 교육하는 방법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비는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학비는? 네, 학비는 무료로 하고 제 바람은 이제는 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 안전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부모님과 함께 다 받고 저희가 졸업장도 줄 생각이에요. 졸업장을 갖고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지금 프랑스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초등학교 7세까지는 집주에서 놀다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행동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네, 넓어지면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 또 유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졸업장도 좀 주고,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언뜻 생각해보면 또 학비도 무료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무료고요. 나중에는 1,000원에서 한 2,000원 요 정도는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계속해서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어째 생각해도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렇죠. 현대에서는 또 돈도 적당히 좀 필요한데, 혹시 그러면 또 그 후원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후원 같은 것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 안전학교 좀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죠. 회원으로. 일반 국민들은 회원. 그렇죠. 돈 많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저희가 회비는 지금 월 1,0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엔 법인 회원은 10,000원, 또 후원 회원은 조금 더 이렇게 지원도 얼마인지 주시면 저희 대환영이고요. 어쨌든 전 국민이 이제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죠. 또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해서 그냥 그렇죠. 소액씩 월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회사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렇죠. 요새 또 우리가 ESG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환경과 안전, S는 사회적 책임, 맞아요. 결국 이제 CSR 우리가 기부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안전학교에 후원해 주시고 하면은 전액 또 세제 감면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세청 기부 형태니까. 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기부금 고시단체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사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은 언젠가는 또 역사 속에 사라지면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해서 또 이제 국가를 또 이끌고 그게 한 또 역사가 되고 이렇게 그 어떤 미래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 보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의 어떤 안전 문제는 사실 보면 어린이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린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어른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형태가 된 모양새인데, 근데 무책임하게 된 원인이 아까 이제 교육으로 계몽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어른의 개인의 어떤 책임보다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좀 비롯된 요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 어떤 문제점이 있고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광명해안 초등학교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 주머니하고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가 불법 주정차에 놓은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그걸 꺼내러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꺼내는 걸 지켜보다가 차가 뒤로 급후진해서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서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내 물건 꺼내러 간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예방적 측면에서 가장 큰 잘못은 저는 부모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측면입니다. 그렇죠. 가령 전 선진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안전 가족 회의까지 개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또 난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부모님의 안전의식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반드시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 꺼내주세요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교육을 못 시킨 우리 부모님 잘못이에요. 예방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학교도 선생님 잘못이죠. 선생님도 이런 교육을 잘 하셨어야 됐는데. 충분히 전달을.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가 불법 주정 잘 했고, 저희가 학교 근방이면은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번쯤 내려서 확인했거나, 천천히만 후진했더라면은 아이 목숨 안 잃었어요. 근데 뭐가 급했는지 쌩 후진을 했고요. 네 번째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단속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나가는 행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깊은 웅덩이 옆에서 아이가 논다 그러면 행인들이 야, 위험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도 거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차 밑에서 노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뭐 그냥 무심코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무관심이 결국은 나중에 내 아이도 저런 무관심 속에 사고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사회적 안전망이 한순간에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 또 불법 주정차가 못하도록 안전시설이 돼 있었고 했으면은 괜찮은 그런 시설의 문제, 단속의 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또 언뜻 보기에는 뭐 어쨌든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데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 또 그렇게 약간 무관심하게 된 배경에는 그 사회적 국가적으로 충분하게 또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 뒤늦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래야 이제 그런 사고 이제 두 번 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보면 이제 안전인데 이게 복지하고 사실 또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실 안전이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이게 돈하고 관련되니까 세금하고 관련되고 뭐 하니까 이게 안전을 항상 보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를 꼽으라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교육부가 3세부터 안전교육을, 그러니까 3세가 머리가 깨는 최초의 시기인 거죠. 3대 교육 방침에 보면 첫 번째가 부모님 위주의 어린이 조기 교육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부모님이 먼저 알고서 꾸준히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 결국 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니까 실제 사고 사례를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주고 세 번째가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의 자녀 돌보는 것이 곧 내 자녀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나도 당신 자식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돌봐줄 테니까 당신도 돌봐주고 결국 이런 사회적 공동체 의식만 돼 있으면은 아까처럼 저렇게 차 밑에 물건 끄내러 가는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웨덴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 이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를 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과 복지는 저는 맥을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좀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좀 굉장히 우리보다도 열악한 나라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이렇게 어린이 안전 사업도 많이 하시고. 코이카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사실 메스로우의 욕구 5단계론이 있죠. 1단계가 생존의 욕구, 2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근데 적어도 안전의 욕구까지 가려면은 한 국민소득이 한 2만 달러 정도는 돼야지만 안전을 신경 쓴다. 근데 우리가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보면은 거의 뭐 5천 달러, 1만 달러 미만이면은 사실 안전을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 아까 90년에 1537명이었던 것을 작년에 24명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개발도상국에다 전수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아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한국의 사고 예방 기법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전수해주는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이제 뭐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다시 또 내년부터 저희가 또 사업 제안서도 만들고 해서 코이카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개발도상국에 많은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전수해줘가지고 사고 예방에 좀 기여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인재분들도 있고 그 예. 안전운전 생각하시는 뭐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예. 교수님이 판단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또 개선이나 이런 게 돼 있다. 그런 어떤 검증된 부분을 그렇죠. 그쪽에 이렇게 전수하는 예. 그런 형태로 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어머니들을 교통안전 강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하시도록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은 저는 그 개발도상국에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예,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좀 적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보면 사건이 먼저 터지고 다시 또 반복돼서 왜 또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뭐 누가 책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이제 바꿀 때 됐다. 전 사실은 이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만큼 돈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2014년에 환풍구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그때 걸그룹 공연 본다고 그 환풍구에 한 30명이 올라갔었죠. 올라가서 무너져가지고서 그 무너지면 바로 20m 낭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 환풍구로 올라가려면은 1.8m 정도 돼 있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환풍구는 이렇게 니은자로 한번 꺾습니다. 니은자로 꺾는 이유는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니은자로 꺾으면은 밑에 주차면이 한두 면은 더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뭐 이게 민주당의 당 대표님을 만나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2019년 7월에 이 서초구 잠원동에서 5층짜리 건물 해체 공사를 하는데 해체물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서 그 도로를 가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예물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운전수 옆 조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해체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예비 신부가 마주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게 안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인데 이 사실. 해체물을 해체 공사할 때는요. 잭 서포트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군데군데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하중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빌리는 병이 하나당 3만 원인데 그거 아끼려고. 그러니까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일은 아니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런 거 상상조차 못합니다. 일본에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교통 전문가, 안전 전문가 배치하는 게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 현장에는 이 전문가가 배치돼 가지고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런 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공사 단가에 들어갑니다. 물론 단가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안전인 거죠.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교통사고율은 2배가 높습니다. 일반 사고보다요. 그만큼 큰 차량들이 오가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국가에서 일자리 막 한다고 하는데 이런 안전 일자리 당장 일본식 교통유도 경비리더만 채택하면은 한 5만 명의 안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면서 안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돈을 써야죠.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좀 대폭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을 이런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이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됩니다. 오늘 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소홀함이 없이 조금 더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좀 소홀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소홀함이 없이 더 굳건하게 이렇게 안전에 그렇죠. 좀 투자도 하는 예.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그 교수님 같은 저 연구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예. 연구 자료나 이런 국민들 계몽이나 교육 계몽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뭐 예.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예. 일도 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게 좀 많은 그 노력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